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브릭스에서 파트너 SA로 일하고 있는 신효정입니다. 본 세션에서는 두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데이터브릭스에서 서비스하는 데이터 통합 분석 플랫폼이죠. 레이크하우스 플랫폼에 대해 소개하고, 다음으로는 제조 산업 분야의 대표 유즈 케이스를 데모와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레이크하우스 플랫폼을 소개하기 전에 데이터브릭스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브릭스는 2013년도에 아파치 스파크 프로젝트의 파운더들이 모여서 창립한 회사입니다. 데이터 분석, 그리고 AI 관련된 워크로드가 하나의 플랫폼에서 처리될 수 있는 레이크하우스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만든 회사입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레이크하우스 플랫폼은 전 세계적으로 7,000개가 넘는 기업들이 현재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레이크하우스 플랫폼은 다양한 오픈소스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아파치 스파크, 델타 레이크, ML플로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은 저희 회사에서 만들었고, 현재도 저희가 가장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션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레이크하우스 플랫폼이 요즘 핫하더라, 기업들이 많이 사용한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필드에서 자주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고객분들을 만나보면 아직도 이 레이크하우스라는 게 어떤 건지, 왜 좋은 건지, 우리 회사가 왜 써야 하는지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레이크하우스가 기존에 있던 데이터 분석 플랫폼의 어떤 아쉬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모든 기업들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밸류를 찾아내고, 이 밸류를 다양한 관점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데이터 성숙도 커브는 기업이 사용하는 데이터 분석이나 AI 기술의 성숙도에 따라서 실제 비즈니스에 얼마나 경쟁력을 더하는지 이렇게 2차원 그래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데이터라도 기술 성숙도가 낮으면 실제 이 데이터에서 뽑을 수 있는 가치가 작고, 반대로 기술 성숙도가 높으면 데이터에서 뽑힌 결과를 비즈니스에 적용했을 때 엄청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술의 카테고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왼쪽에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데이터를 정제하고 정형화된 리포트를 뽑고, 애독적인 쿼리를 통해서 좀 더 자유롭게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비주얼라이제이션 툴들을 활용해서 시각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이터 탐색 단계로 나아가는데, 여기까지는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분석하는 형태입니다. 데이터 탐색 단계를 지나 그 다음 단계들을 보시면 이제부터는 미래와 관련이 있습니다. 모델을 만들어서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예측하고, 예측된 사건에 대해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분석을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각각의 상황에 대해 최적의 의사결정을 자동으로 내리는 단계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이 성숙도 커브가 익숙하지 않으셔서 좀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분석 플랫폼하고 연결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바로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수집된 데이터에서 과거에 어떤 일이 발생했었는지 파악할 때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하고 각종 BI 툴을 붙여서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이 플랫폼에서 쿼리로 통계를 추출하거나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시각적으로 분석을 하죠. 그리고 데이터에서 패턴을 학습하고, 이 패턴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 땐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할 때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시스템을 각각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두 시스템의 쓰임새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었는지 파악할 때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데이터를 정형화해서 테이블 형태로 저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SQL 쿼리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죠. 테이블 형태로 데이터를 정형화하면 쿼리를 통한 분석이나 대시보드를 구축할 때 속도와 관련된 이슈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보안의 측면에서 보면 테이블에 대한 접근 제어를 해야 합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AI 시대로 넘어오면서 데이터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해졌습니다. 이제는 데이터의 형태가 일관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가 추가로 수집됩니다. 그리고 이미지나 비디오 같이 테이블로 정형화하기 어려운 데이터들이 분석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형 데이터에 강하던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를 값싸게 저장하는 데이터 레이크를 따로 구축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레이크에는 파일 형태로 데이터가 저장되기 때문에 파일에 대한 접근 제어가 필요합니다. 또 머신러닝 엔지니어들은 모델을 구현하고 학습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기존의 BI 툴이 아닌 새로운 솔루션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시스템을 동시에 사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서로 다른 시스템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시스템의 데이터를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중복 데이터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스템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사일로 문제도 있습니다. 보안 측면에서 보면 각 플랫폼이 서로 다른 형태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립적인 보안 체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보안 시스템의 싱크를 맞추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엔드 유저 입장에서 보시면 유즈 케이스별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다릅니다. 서로 다른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다 보면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각의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기술셋이 다르다 보니까 엔지니어가 2배로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브릭스에서는 레이크하우스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레이크하우스 플랫폼은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레이크를 하나로 통합하는 새로운 플랫폼입니다. 하나의 통합된 플랫폼으로 데이터 엔지니어링, 머신러닝, 그리고 BI까지 모든 유스케이스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브릭스에서 추구하는 레이크하우스 플랫폼은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심플입니다.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을 하나로 만들고 보안 모델도 한 가지로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저가 유즈 케이스가 다르더라도 하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또 데이터브릭스는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입니다. 저희는 3사 클라우드를 모두 지원하고 있는데 어떤 퍼블릭 클라우드 위에서 레이크하우스 플랫폼을 사용하셔도 사용자 입장에서 보시면 동일한 UI와 기능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여러 퍼블릭 클라우드를 멀티로 사용하시는 환경에서도 클라우드별로 별도의 기술을 학습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솔루션을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데이터브릭스는 고객이 벤더 록인을 걱정하지 않고 저희 플랫폼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오픈소스, 오픈 포맷을 기반으로 플랫폼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데이터브릭스를 쓰시다가 사용을 중단하시더라도 오픈소스 버전으로 직접 플랫폼을 구축해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석 플랫폼을 직접 구축하시면 엔지니어분들의 공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데이터브릭스의 레이크하우스 플랫폼이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레이크를 하나로 통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기능적으로만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성능적인 측면에서도 뛰어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회사에서 주장하는 건 아니고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이죠. 가트너에서 양쪽 섹터 모두에서 데이터브릭스를 리더로 선정해 주었습니다. 데이터브릭스는 닫혀있는 플랫폼이 아닙니다. 모든 기능을 직접 개발해서 플랫폼에 탑재하기보다는 기존의 시장에서 두루 사용되고 있는 많은 기술 스택들이랑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솔루션, 보안과 거버넌스를 위한 솔루션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구들을 레이크하우스 플랫폼하고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에코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장표에 있는 솔루션들은 일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보다 훨씬 많은 스택들이 데이터브릭스와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브릭스는 웹 기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웹 기반이기 때문에
네트워크와 브라우저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간편하게 작업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의 공간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링, 머신러닝, BI 유즈 케이스를 모두 커버할 수 있고요. 엔지니어와 분석가가 동일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고 소통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아키텍처를 도식화해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브릭스를 퍼블릭 클라우드 위에서 구동하는 사스 서비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에는 두 가지 타입의 어카운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객의 어카운트이고 다른 하나는 데이터브릭스의 어카운트입니다. 사용자는 데이터브릭스의 웹 기반 UI에서 작업을 하게 되고 사용자가 생성한 요청은 퍼블릭 클라우드의 데이터브릭스 어카운트 아래에서 처리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실제 데이터가 저장된 곳, 그리고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컴퓨팅 리소스는 고객의 어카운트 아래에 있습니다. 데이터가 저장된 고객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그대로 저희 레이크하우스 플랫폼에 붙여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이관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TL 작업도 고객의 어카운트 아래에 있는 스파크 클러스터가 고객의 어카운트 아래에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접근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서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더 안정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많은 고객들이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데이터브릭스를 도입하고 또 비즈니스 로직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검증이 가능한 이유는 먼저 고객분들이 직접 플랫폼 사용법을 학습하실 수 있도록 많은 리소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실력이 검증된 국내 정식 파트너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프로페셔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브릭스 도입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아래 첨부된 이메일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토픽에서는 실제로 제조 산업군에서 데이터브릭스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브릭스는 고객이 저희 레이크하우스 플랫폼을 사용해서 데이터나 AI 프로젝트를 빠르게 구축하고 또 그 성과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리소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년 데이터 AI 서밋을 주관하고 있는데요. 이 행사에서는 데이터와 AI 관련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브릭스의 비즈니스 밸류 팀은 저희의 공식 파트너사들이 실제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리소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은 각 산업군 스페시픽한 데이터 분석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각 산업군에 특화된 리소스 개발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루션스 엑셀러레이터입니다. 솔루션스 엑셀러레이터는 각 산업군에서 자주 사용되는 분석 시나리오를 미리 개발해 놓은 노트북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검증하고 싶은 분석 시나리오가 결정되고 그리고 이 시나리오가 이미 엑셀러레이터에 있다면 정말 2주 만에 POC가 완료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세션에서 제조 산업군에서 필수로 요구되는 유즈 케이스죠. 수요 예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존의 수요 예측 방법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또 데이터브릭스 솔루션스 엑셀러레이터가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조 산업군에서는 수요 예측이 엄청 중요한 토픽입니다. 딜로이트에서는 40%에 해당하는 기업이 공급망 문제로 비용을 5% 이상 더 사용하게 된다고 했고 맥킨지에서는 공급망 중단으로 기업의 순수익이 거의 절반이나 손실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물건을 사고 싶어 하는데 팔 물건이 없다면 기업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고객의 수요를 예측해서 미리 제품을 만들어두면 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수요 예측의 정확도가 충분히 좋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제조 프로세스를 간단히 보면 원자재를 가지고 각종 공정을 거쳐서 고객에게 제공할 최종 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이 제품은 완제품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기업에서 사용할 부품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고객이 구매할 제품이라고 두 가지를 합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제품은 서로 다른 원자재들을 사용해서 만들어지겠죠? 이런 제조 프로세스를 가진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여기에 정리된 세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수요를 예측할 제품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자재 레벨의 수요 도출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원자재를 제공하는 공급자의 문제까지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요 예측이 너무나 세분화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제품의 수요는 같은 제품이더라도 최종적으로 사용될 완제품의 제품군, 지역, 시간에 따라 다른 패턴을 보입니다. 기존의 수요 예측 아키텍처로는 이렇게 복잡도가 높은 예측을 하는데 컴퓨팅 파워가 부족해서 이런 특징들을 무시하고 통합해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 고객 정보, 구매자 선호도 같은 추가 정보도 사용이 제한적입니다. 데이터브릭스는 스파크 클러스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컴퓨팅 리소스를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많은 종류의 모델을 학습시키거나 추가적인 정보를 더해서 복잡도가 높은 모델을 만드는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또 제품의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서 다양한 머신러닝 패키지가 제공하는 고급 모델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원자재 레벨의 수요 도출이 필요하다는 문제입니다. 제품의 레벨로 수요를 예측하고 여기에 맞춰서 원자재 구매는 매뉴얼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원자재가 부족해서 제품을 생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레벨이 아니라 각 제품에 사용되는 원자재 레벨로 얼마나 수요가 발생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브릭스에서는 프로퍼티 그래프 기능을 사용해서 특정 제품의 제조 프로세스를 역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공정에서 사용된 원자재의 수요를 역으로 분석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컴퓨팅 리소스를 자유롭게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종류의 제품에 사용되는 원자재 수요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자재 공급 문제입니다. 원자재가 공급이 중단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연재해나 무역전쟁 같은 이슈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외부 요인 때문에 원자재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기업에는 큰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브릭스에서는 특정 원자재가 공급이 중단됐을 때 여기에 영향을 받는 제품들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정 원자재의 이슈가 해결될 때까지 최종 제품에 사용될 다른 원자재들의 구매량을 줄여서 재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또 제품의 생산이 지연될 것을 미리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원자재 레벨의 수요 예측 엑셀러레이터는 10월 6일에 저희 웹사이트에 공개되었는데요. 굉장히 최근입니다. 왼쪽에 있는 블로그 글을 보시면 전체적인 플로우를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실 수 있고 오른쪽에 있는 엑셀러레이터에서는 데이터브릭스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노트북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솔루션스 엑셀러레이터로 실제 어떻게 앞서 설명드린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솔루션스 엑셀러레이터 웹페이지에서 노트북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저희가 미리 만들어둔 4개의 노트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노트북을 다운로드 받아서 데이터브릭스 레이크하우스 플랫폼으로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브릭스 사용자는 이렇게 웹 기반의 인터페이스에서 모든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페르소나를 변경하는 메뉴가 있는데요. 총 3개의 페르소나가 있고 각각의 페르소나를 선택하면 사이드바에 있는 메뉴가 바뀌게 됩니다. 각 페르소나가 필요로 하는 메뉴를 새롭게 큐레이션하는 형태입니다. 이번 데모에서는 수요를 예측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야 해서 머신러닝 페르소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트북은 워크스페이스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트 디맨드 포어캐스팅 폴더에 4개의 노트북이 업로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노트북은 엑셀러레이터에 대한 설명과 환경 설정을 위한 스크립트가 있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정의했던 첫 번째 문제점인
세분화된 수요 예측을 어떻게 데이터브릭스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이 노트북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제품군, 제품, 날짜, 해당 날짜의 수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날짜에 해당하는 추가 정보도 가지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전인지 이후인지, 크리스마스인지 새해인지가 이렇게 날짜별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모델을 만들기에 앞서 데이터가 어떤 추이를 가지는지 한번 시각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특정 제품에 대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수요가 일별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래프로 그린 건데요. 검정색 라인이 실제로 수집된 데이터입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매해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수요가 급격히 줄고 새해에는 확 늘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 시점 이후로 수요가 급감한 부분도 보여집니다. 여기 빨간색 라인이 있는데요. 이 라인 이전은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 이후는 테스트 데이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정 제품의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서 사리맥스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모델을 구축하는 스크립트가 노트북에 개발되어 있어서 보유하고 계신 데이터를 이 모델을 사용해서 손쉽게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트레이닝에 사용된 데이터고 이쪽은 테스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정색 라인이 실제 정답이고 녹색과 파란색은 모델이 예측한 값입니다. 보시면 파란색은 검정 라인을 좀 잘 못 맞췄고 녹색은 굉장히 잘 맞춘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차이점은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코로나인지 아닌지, 크리스마스인지 새해인지 이런 외부 정보들을 사용했는가 여부입니다. 그래서 외부 정보를 사용했을 때 더 좋은 모델 성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수요 예측 아키텍처로는 복잡도가 높은 예측을 하는데 컴퓨팅 파워가 부족해서 추가 정보를 사용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데이터브릭스에서는 이렇게 손쉽게 개발하고 학습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측 모델을 만들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 바로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는 것입니다. 파라미터를 바꿔주면서 모델을 학습시키고 각각의 모델의 성능을 비교해서 최고 좋은 성능을 냈던 파라미터를 사용하죠. 데이터브릭스의 MLflow와 하이퍼옵트를 사용하시면 이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모델 성능을 평가하는 평가 지표와 검색할 파라미터 범위를 지정해주고 MLflow로 돌려주면 각 파라미터에 대한 최저값을 자동으로 뽑아줍니다. 여기까지는 하나의 제품을 찍어서 프로세스를 설명드린 거였고요. 이 내용을 많은 종류의 제품에 확대 적용해야 합니다. 모델을 학습하는 로직, 최적의 파라미터 값을 뽑는 로직을 재사용이 가능한 판다스 UDF로 개발하고 이 UDF를 각각의 제품에 병렬적으로 적용해 처리합니다. 각 제품 스페시픽하게 학습된 모델은 2020년 10월 이후에 날짜에 대한 수요 예측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측된 수요들은 델타 테이블에 저장이 됩니다. 이 노트북에서는 두 번째 문제점이었죠. 제품의 수요를 기반으로 원자재의 수요를 도출해 보겠습니다. 하나의 제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원자재가 사용됩니다. 여기서는 예측된 제품의 수요를 기반으로 프로세스를 역으로 추적해서 각 원자재가 얼마나 필요한지 도출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예시 플로우를 보자면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두 개의 원자재가 어떤 공정을 따르고 있는지 각 중간 공정에서 몇 개 자재가 사용되어서 몇 개의 자재가 만들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자재 1번이 5개 사용돼서 3개의 중간 자재가 만들어졌고 이게 다시 두 번째 중간 공정을 거쳐서 하나의 중간 자재가 만들어졌습니다. 위에서 보여드렸던 프로세스를 그래프 형태로 변환해서 분석에 사용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각 제품에 어떤 원자재가 사용되었는지 매핑을 합니다.
스크립트가 좀 길게 쭉 있는데 목표는 특정 제품에서 사용된 원자재를 매핑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하나의 제품이 만들어지기 위해 각각의 원자재가 몇 개씩 사용되었는지 집계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 두 정보를 조합하면 하나의 제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각각의 원자재가 몇 개씩 필요한지 하나의 테이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플로우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제품의 일별 수요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고 그 결과를 델타 테이블로 저장했습니다. 중간 공정에 입력되는 원자재 코드와 수량이 있고 출력되는 중간자재 코드 정보가 있습니다. 최종 자재가 어떤 제품에 사용되는지도 이렇게 테이블로 가지고 있습니다. 각 제품에 어떤 원자재가 사용되는지도 이렇게 정보로 가지고 있게 되고요. 최종 자재가 어떤 제품에 사용되는지도 이렇게 테이블로 가지고 있습니다. 각 제품에 어떤 원자재가 사용되는지 매핑하는 첫 번째 함수를 사용하면 이렇게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각 제품에 사용되는 원자재 리스트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하나의 제품이 만들어지기 위해 각각의 원자재가 몇 개씩 사용되는지 집계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두 개의 정보를 조인하면 이렇게 제품별로 사용되는 원자재와 원자재의 수량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 노트북에서는 특정 원자재의 공급이 중단되었을 때 어떻게 빠른 조치를 데이터브릭스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개의 원자재가 사용이 되는데 하나의 원자재라도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이 제품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 원자재의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이 원자재로 인해 생산이 불가능한 제품들을 빨리 알아내고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급이 중단된 원자재를 다시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나머지 원자재 구매 수량을 줄여야 합니다. 어차피 하나의 원자재가 비어 제품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2021년 7월 19일에 공급에 문제가 생긴 원자재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2010년 10월 이전의 수요 데이터를 학습하고 그 이후의 수요는 모델이 예측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급 가능한 원자재의 수가 저희 모델이 추출한 원자재 수보다 적습니다. 이 원자재를 사용하는 제품이 이렇게 리스트업이 됩니다. 여기서는 부족한 원자재로 인해 제품의 수요가 얼마나 줄어들지 계산해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기업은 고객의 주문을 수용할지 지연시킬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생산할 수 없는 제품에서 사용될 다른 원자재들의 주문을 줄이는 프로세스입니다. 어차피 하나의 원자재가 없으면 제품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다른 원자재도 주문 수량을 조정해서 재고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간의 제약이 있어서 엑셀러레이터에 있는 모든 기능을 상세히 말씀드릴 수 없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데이터브릭스 웹사이트에서 노트북을 다운받으시면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12월 7일에 데이터브릭스에서 주관하는 월드 투어 컨퍼런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에 있는 분야 전문가, 경영진뿐만 아니라 고객분들도 많이 참여하셔서 재밌고 유익한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투어에 등록하셔서 레이크하우스의 특징이나 새로운 기능들, 또 많은 성공 사례들을 보시고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와 이벤트 등록을 완료해 주신 분들께 데이터브릭스에서 준비한 소정의 기념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레이크하우스 플랫폼 그리고 제조산업군 대표 유즈 케이스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이 세션을 통해서 레이크하우스가 뭔지, 어떻게 우리 조직에서 사용될 수 있을지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데이터브릭스의 신효정이었습니다.